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13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이를 보면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주기가 짧아졌고 어디서 감염됐는지 경로를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혹시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는 신호가 아닌지 우려가 커진 가운데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1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봉선동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어제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오늘 오후 최종 확진 판정을 받고 빛고울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학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저녁부터 발열 등의 최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최초 증상 하루 전인 지난달 26일에는 일을 나갔다 학운동 주민센터에 방문했습니다. 27일에는 진월동에 있는 가정의학과에 방문했고 28일 출근한 이후로는 3월 1일까지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2일에는 봉선동의 한 내과에 갔다가 남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빛고울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검체를 채취하여 녹십자 1차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문제는 감염 경로입니다. 이 남성을 포함한 이번 주 광주에서 발생한 확진자 모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7명은 대구 신천지 교회에 방문했거나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인데 비해 이번 주에 발생한 확진자 4명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림교회 그쪽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현재 질본등가에서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해외나 대구 지역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은 지역 내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랑 지금 그 부분을 서로 고민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이분이 확진자로 된 걸 보면 즉세 서울과 충남, 천안 등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풀고 있다는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의료진들조차 마스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료진들이 며칠째 같은 마스크를 쓰고 환자를 진료하고 있고 일부 병원은 보건용이 아닌 면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이 이비인후과의 의사와 간호사들은 벌써 사흘째 같은 마스크를 쓰며 환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지원해주는 데가 없고 살 수도 없기 때문인데 그나마 갖고 있는 새 마스크 10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19 감염자를 만날지 모르는 병원장은 두렵기만 합니다. 일반 분들보다는 마스크를 더 자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마스크가 없기 때문에 교체하지 못하고 최소 3일 이상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 대규모 종합병원의 의료진들도 마스크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대병원은 그동안 하루 1,800여 개씩을 공급받아 지급해왔지만 오늘부터는 공급이 끊겼습니다. 이제는 의료용이 아닌 일반 면 마스크를 의사와 간호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각종 감염병 환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최전선의 의료진들이지만 마스크 대란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지역의 상황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각자 도생이라는 말밖에 할 게 없고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은 각 시도 의사회장들이 마스크 좀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마스크 생산량의 일부를 의료진에게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적 판매 목표치는 1일 50만 개로 정하고 있으며 공급된 마스크는 총 485만 2천 개로서 1일 평균 67만 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에게 먼저 판매하겠다는 수십만 장의 마스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게 현장의 반응입니다. 뉴스에서는 의료기관으로 수십만 개 공급한다 이런 게 나오니까 또 현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구경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추가로 마스크 10,000개를
광주시 의사회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광주시 의사회원은 3,3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될 마스크는 3장 정도에 불과해 수급에 비상이 걸린 의료진들의 걱정을 해소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광주로 이송됐습니다. 두 가족으로 이뤄진 환자 7명은 약 2주 동안 광주에서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지역사회 전파가 없도록 원천 차단하고 있다며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 호의를 받으며 119 구급차가 빛고울 전남대병원에 도착합니다. 잠시 뒤 방호복을 입은 확진자들이 구급차에서 내려 병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병상이 없어 자신의 집에서 격리치료를 하고 있던 환자들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광주로 이송된 확진자는 모두 7명, 4명, 3명으로 이루어진 일가족 확진자들입니다. 이들은 환자의 중증도 분류상 경증 환자이거나 중등증 환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송이 끝나면 구급차 내를 소독하고 이동 요원의 보호 장비는 감염 폐기물로 처리하여 소각함으로써 지역 내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빛고울 전남대병원은 이송된 확진자 가운데 1명이 열과 기침, 가래가 있는 것으로 전달받았다며 이송된 환자들을 상대로 중증도 평가를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격리병실에서 일반 치료를 진행하고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은 혈액검사 등을 진행한 뒤 이동식 음압병실에서 약물 치료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광주시와 빛고울 전남대병원 측은 확진자로 인한 감염병 확산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합니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병원이어서 공조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병실을 밀폐하는 등 오염원이 외부로 나가지 않게 시설을 갖췄다는 겁니다. 게다가 인근 마을도 1km가량 떨어져 있어 바이러스 확산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희가 제일 무서운 거는 이분이 이제 감염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맞닥뜨렸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접촉하신 분들이 위험하지, 실제로 이렇게 확진자라고 이렇게 환자가 정해지면 이들은 앞으로 2주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증상이 사라지면 진단검사를 실시해 여기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퇴원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대구시의 요청이 더 있다면 확진자를 더 이송받을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가 병상을 나누는 것처럼 대구를 돕자는 운동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시민들의 온정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맘카페를 통해 개인들로부터 기부받은 마스크를 1인용으로 포장하는 손길이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스크 품귀 현상에도 지역 맘카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꺼이 자신의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기부된 마스크는 300여 개, 기부되는 개수는 점차 늘어 이날 포장한 마스크만 100개가 넘습니다. 기부 마스크들은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마스크랑 손 세정제 구한다고 글을 써가지고 어머님들이 이제 그 글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수거하러 다니거나, 엄마들이 지금 마스크 사는 게 이 정도 힘들면 그분들은 정말 없을 거니까. 어업인들도 코로나19와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그내 안강망협회는 직접 잡은 오징어 900마리를 대구 지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오징어 박스를 운반하는 지게차의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분주합니다.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봉사활동 하는 분들. 그분들이 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오징어를 선택했어요.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혈액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지역 소방대원과 의용 소방대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고흥 도양 119 안전센터에서는 도양읍 의용 소방대원 35명과 고흥 소방서 소방공무원 10명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잘 헌혈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이라도 가까운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코로나19로 너도 나도 불안하고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자신보다는 이웃을 도우며 나눔을 실천하려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자.15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전남 지역 선거구가 대폭 개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공천 후보를 어떻게 결정할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전남 지역 10개 선거구 가운데 무려 6곳을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획정안에 따라서 순천 선거구는 갑과 을로 쪼개지고 영암, 무안시라는 3개로 분할해서 인근 시군으로 합쳐지면서 6개 선거구가 누더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전남 10개 선거구를 지키고 인구 상하한선 등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 같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게 획정위의 입장입니다. 순천 지역은 분구가 불가피했었고 의석수를 비수도권 지역을 보존을 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이제 이 지역 변동이 발생한 것이더라고요. 이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4.15 총선을 앞두고 대혼란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들은 다시 선거구를 선택해서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고 민주당 경선 역시 선거구에 따라 다시 치러질 가능성도 큽니다. 선거구가 조정되는 5개 선거구 가운데 4곳에서 공천 후보자가 이미 결정된 가운데 재경선 절차를 진행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총선까지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적 시간과 비용, 상대당 후보 경쟁력 등의 변수를 감안할 경우 경선 없이 후보 간 협의를 통해서 공천 후보를 결정 지을 거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구를 통폐합을 하고 그래가지고 농촌 지역구가 25만, 26만이 되는 그렇게 그 매머드 지역구를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정당과 총선 후보들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서 수정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경선에서 이영석 예비후보가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북구을 선거구 재경선을 요청한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을 뒤엎고 이영석 후보가 전진숙 후보를 따돌리고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진숙 후보는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갑 이용빈 예비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마스크 15만 장을 국내에 유통하지 않고 물류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마스크 유통업자 38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전남의 한 마스크 생산 공장에서 마스크 30만 장을 구입한 뒤 이 가운데 15만 장을 중국에 팔려다 수출길이 막히자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를 매점 매석과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고 적발된 마스크는 곧바로 유통하도록 했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행사를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어제 열린 상임행사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40주년 행사 장소를 5.18 최후 항전지인 5.18 민주광장에서 열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행사위는 이 같은 의견을 국가보훈처로 전달할 예정이고 최종 결정은 국가보훈처가 하게 됩니다. 광주 서구청이 추진 중인 상무지구 공영주차장 건립이 부지 선정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업 취소 또는 대상 부지를 변경하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주변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현황 분석 등이 부실하게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서구청은 권익위 의견을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국제원예생산자협회 총회에서 2023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지로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리고 전국 최초로 도심 전체를 박람회장으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 광주와 전남 지역은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포근하고 눈은 가장 적게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4.8도로 기상청이 전국 관측망을 확충한 지난 1973년 이후 가장 포근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